네, 지금부터는 투자 있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전히 코스피 지수 7%, 코스닥 지수 6% 넘게 밀리면서 시장이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증시 진단부터 해보고 각 섹터별로 종목별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두 분부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IS앳 김태성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흔들리는 시장이지만 두 분의 탑픽주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마지막 순서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지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일 쇼크에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이란의 지정학적 긴장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지금 석유값이 국제 유가가 그야말로 폭등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WTI 선물 가격 지수가 27% 급등세를 보이면서 115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건희 대표님. 다행인 점은 우리 국내 증시가 지금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빠지지 않는다라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던데 지난주에 한번 급락을 맞아서 그런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약간의 학습 효과는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 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대응 전략은 이미 이제 그쵸. 현금 만들 거면 지난주에 만들었어야 되고. 예. 관망을 해야 될까요, 지금? 지금은 좀 기다려야죠. 기다려야 되는 거고. 굳이 투매에 동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개인들이 4조 이상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관이 이제 매도가 나오는데 기관 매도는 이제 외국인 선물이 지금 한 2조 6천억 가까이 매도하면서 그에 따른 이제 프로그램 매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얘기는 코스피 관련된 지금 개인들의 코덱스 레버리지, 뭐 코덱스 200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매수가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여전히 이제 지금 코스닥 레버리지는 좀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코스닥 ETF는 좀 많이 사는 걸로 보이고 외국인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많이 산 게 코스피 200 예, 그 ETF를 제일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지금은 매도를 하고 있지만 이게 일정 부분 지금 한국 시장이 많이 올라서 덜어내야 되는 물량들을 여전히 좀 소화하고 있는 과정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여기서 지금 끊고 나가겠다. 이것도 사실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PER 기준으로 8배 근처까지 또 다시 내려왔거든요. 그 얘기는 또 다시 한번 반등이 또 강하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번 주가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파까지 지금 원래 동시만기일이 있으면 그 주에 이제 월화수 원래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이 핑계로 유가가 많이 올랐다는 핑계로 지금 또 강하게 지금 매도를 좀 늘리면서 지금 외국인들이 옵션으로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옵션이 오늘만 해도 예, 그 지금 가격대에 있는 종목 760 풋이 거의 한 400% 가까이 났어요 수익이. 예, 그 얘기는 결국에는 이제 이쪽으로 지금 풋의 옵션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다는 거는 콜은 지금 싸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콜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그리고 풋 매도하고 있고 그 얘기는 지금 거꾸로 내일 되면 또 급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 어떤 핑계를 또 대서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변동성을 좀 이용하실 필요가 있고요. 아예 잘 모르겠다라고 싶으면 대형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예, 그냥 조금 그냥 홀드 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나. 오히려 이제 이럴 때 신용이라든지 이런 리스크 관리만 좀 하시고 포트폴리오를 조금 재정비해야 되는 모든 종목이 하락했을 때 그때 오히려 종목 교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예, 그런 것들을 조금 좀 정비해 보시는 시기로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투매 동참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를 정비할 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변동성을 다소 좀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일단 빠른 시일 내에 시장이 다시 한번 좀 급반등세를 보이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증시 변동성이 좀 잦아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해소가 돼야 되는데 좀처럼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도 전쟁이라는 건 예측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박스피 위아래로 좀 흔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그럼 이번 주에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인지 앞서 우리 이건희 대표님은 이런 변동성을 좀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럼 지금 구간에서는 좀 관망을 할지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또 재정비를 해야 될지도 전략 말씀해 주시죠.
저도 이제 앞서 대표님 이야기에 이제 전적으로 이제 동의하는 바이고요. 대신에 이제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타이밍에 대해서는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렇지만 저희 같은 투자자들도 다 각기 다른 좀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를 수는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는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항상 많이 말씀을 좀 드려왔던 게 최악의 상황을 열어두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지정학적 리스크 현재 이 미국과 이란의 최악의 상황은 그들이 전면전으로 뭐 서로 미사일을 쏘고 국지전으로 들어가서 지상군이 투입되고 이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의 급등,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저는 이걸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까지 벌써 반영시키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추후에 안 좋은 악재가 나온다고 했었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급물살이 더 강하게 나오기보다는 굉장히 또 빠르게 반등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조정 시에 혹은 지금의 조정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동의는 하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이제 어떤 섹터와 어떤 기업이 반등이 나올지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청자분들이 내가 만약 여기서 담아내야 된다면 어떤 종목을 우선순위에 두고 담아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좀 먼저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코스피에는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결국엔 반도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만큼은 센티멘탈 때문에 지금 밀려 내려가는 것이지 그들의 기술력이라든지 매출 변화에는 지금 전혀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지금 경우의 수가 좀 있겠습니다만 이번 주에 코스닥 액티브 ETF가 출시가 된다라고 했었을 땐 가장 또 많이 사올 수 있는 게 시가총액 대형 코스닥 종목군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또 2차 전지까지도 염두를 해보면서 저는 이렇게 전략적인 매매 전략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 날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궁금한 게 또 네. 포트폴리오를 정비를 한다면 만약에 현금이 있다면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해도 되는지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여전히 탑인지 이 부분도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와 반도체를 사시려면 앞서 대표님께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번 주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있어서 오히려 선물옵션 동시만기 지나고 다음 주 초에 저는 신규 매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도 괜찮지 않겠는가. 대신에 오늘 이제 2시부터 3시까지 여러분들이 지켜봤었을 때 아래 꼬리가 달리지 않는다면 아마 내일 아침에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냐. 신용 반대 매도 물량이 시장에 출회될 가능성이 높아요라는 기사들이 좀 보일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또 내일 오전까지도 조정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 저는 오늘 오후에 아래 꼬리가 달린다면 종가 무렵에 한번 천천히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만 아래 꼬리가 달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늘보다는 내일이고요. 항상 종가 무렵에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종가가 저가로 마감이 되는 날에는 앞으로 당분간은 신용 반대 매도 물량에 대한 어떤 경계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래 꼬리가 달릴 때는 괜찮지만 종가가 저가 부근에 지금 맞추게 될 때는 좀 조심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질문을 우리 이건희 대표님한테도 드리도록 할게요. 분할 아까 포트폴리오 정비하자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탑픽은 그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일지 최근에 수급이 조금 변화가 생긴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반도체 대장주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수급과 가격만 보지 마시고 네. 예, 밸류를 봐야죠. 음, 예, 그리고 실적을 보시면 일단 그러면 시장이 돌아설 때 어디부터 강하게 올라갈까? 실적이 없는 데는 강하게 올라오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펀더멘탈 대비 너무 많이 빠졌던 종목들은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탑픽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그 지금 그 코스닥 관련돼서 여러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미 이제 지난주에 좀 피크 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문난 전체에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예, 지금 액티브 ETF 나와서 산다고 하는데 이 분위기면 사람들 액티브 ETF 투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또 단기에 외국인들이 샀던 물량도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이제 오히려 지금 오늘 같은 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마이너스 10% 이상 빠진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이 근데 별로 가능성이 없다. 지금 흐름이 안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쪽 비중 줄이고 차라리 마이너스 10% 빠진 삼성전자를 사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그 대신에 이거를 뭐 한꺼번에 확 바꾸는 건 의미가 없죠. 예, 그러니까 그쪽 거를 팔아놓고 이걸 천천히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산다는 느낌으로 나눠 사야죠. 뭐 내일 또 급등 나왔다가 또 모레 또 빠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시고 그건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일단 삼성전자는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한 번 더 추가 투매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거 알고리즘 매매에 의해서 지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16만 9천 원만 잘 다시 종가 무렵에 지켜준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또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펀더멘털 대비 많이 빠진 쪽이 가장 우세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단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뭐 이번 주 내내 꾸준하게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 보자라고 전략 세워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면서 다음으로는 또 다른 변수가 주말 사이에 등장하면서 반도체 섹터에 대한 AI 거품론 우려가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데요. 바로 오픈 AI와 오라클이 미국 텍사스주에 조성 중이던 스타게이트 데이터 센터 확장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증시에서도 여러 기술주들이 좀 급락을 맞았었는데 김태성 본부장님, 네. AI 버블 우려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다가 이제 AI 버블 우려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게 오라클과 오픈 AI 혹은 다른 M7 기업들,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모두에게 발생하는 이슈라고 하면 네. 당연히 우리가 경계감을 강하게 나타내야 하고 여기에 지금 타이밍이 안 좋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더 빠르게 손절 물량이라든지 안 좋은 악재에 대한 뉴스가 쏟아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여러분들이 플로우를 잘 쫓아와 보시면 오픈 AI와 오라클이 좀 주춤하는 것뿐이지 이 빈 공백을 누가 메꾸고 있느냐면 메타가 여기에 또 입주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몇 기업들의 어떤 속도 조절에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 중에 H200을 가지고 엔비디아가 중국에 팔 수 있냐 팔 수 없냐 여기에 따라서 매출이 더 커질 수 있냐 아니면 매출이 지금 상한선이 벌써 걸려버렸다. 지금 안 좋은 이야기와 좋은 이야기가 계속 혼재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엔비디아의 실적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꺾였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이 블랙엘을 넘어선 베라 루빈에 대한 어떤 수주까지도 꽉 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AI 버블론을 지금부터 논하기에는 저는 아직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버블 논란이 터지기 이전에 대다수의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아마 이 캐펙스 투자에 대한 비중을 확 줄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분기 실적이라든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본 숫자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지금 이제 디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 때문에 명확하게 증설에 대한 규모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한 매출의 일부 정도는 계속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봤었을 때 작년 이맘때와 현재의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매출의 차이는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들이 진행하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투자를 한 것만 해도 엄청난 금액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현재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러한 뉴스가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와 만나서 지금 하락의 속도를 조금 크게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이용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전쟁 이슈에 부각받고 있는 섹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오늘 비료와 사료 관련주들이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전히 비료, 사료, 조비, 남해화학, 효성, ONB 같은 종목들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호르무즈 해협이 전 세계 비료 무역의 3분의 1을 차지하면서 지금 관련 테마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 좀 이런 전쟁 이슈가 좀 장기화된다면 트레이딩이 유효할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늦었죠? 음, 며칠 전에 사셨어야지. 지금은 파실 타이밍 고려하셔야 되고. 팔아야 될 때다. 네. 유가도 급등하니까 유가 이제 뭐 더 사신다, 뭐 유가 선물 이런 거 사신다고 하신 분들 계신데, 유가 차트를 한번 5년치를 한번 돌려보세요. 돌려보면 급등 이후에 또 급락이 나옵니다, 항상. 그러니까 항상 과하게 움직일 때는 뭔가를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일 사료가 지금 월봉 한번 차트 이거 좀 띄워주시면, 결국에는 이렇게 두 달치 여기 이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이때는 곡물지대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엄청난 그 곡창지대잖아요. 그때니까 더 많이 올랐고요. 지금은 이제 이 뭐 석유화학 관련돼서 이제 사료라든지 뭐 그다음에 그 비료 관련돼서 오늘 남해학이 급등했던데 상한가를 갔는데
추가 상승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서 매매하시는 건 좋은데 짧게 보셔야 돼요. 이게 언제 갑자기 윗골이 맞고 갑자기 폭락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못 맞출 거면 아예 안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기업이 갑자기 좋아질 만한 이슈는 아니니까 여전히 테마주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뭘 매수는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비료와 사료 관련주는 이미 타이밍이 늦었다라고 수익이 나고 있다면 챙기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석유 유가 가격이 급등하면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인플레이션 방어주들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장 초반에 10%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현재는 약간의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포스코 인터내셔널 8%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사업 구조를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판매가 인상 효과로 이어지는 구조더라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금 접근해도 될지 궁금하고요. 이 같은 인플레이션 방어주가 있다면 또 어떤 후속 기업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제 지금에 와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보자 그리고 짧게 대응하자라기보단 중장기 관점으로 보신다고 하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엄청나게 큰 유가의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 이것을 취급하는 혹은 이것의 부산물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혹은 이것을 또 운반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크게 그들의 본업에 영향이 있는 것 아닐까라는 고민, 걱정들을 하고 있죠. 실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면 막상 당장 지금 주유소를 가더라도 지난주의 가격과 오늘의 가격이 굉장히 다르니까. 하지만 기업들은 아마 최소 6개월치 아니면 길면 1년치의 장기 계약이 이미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대비해서 본업에서는 현업에서는 아무래도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지 상품을 동시다발적으로 계약을 체결을 하기 때문에 가격의 어떤 변동성에 따라서 수혜를 보거나 피해를 보거나 하는 그 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징적으로 우리나라 지수가 안 좋을 때 지금 인플레이션의 방어주로 부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게 됐고 이게 지금 올 한 해 계속 뭐 중장기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결국엔 시장의 돈은 돌고 돌고 돌아서 또 방어주의 일환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픽할 수 있죠. 우리가 보통 방어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쪽이 어디죠? 결국엔 SK텔레콤을 포함한 통신 관련주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이 올해 그리고 지난해부터 약간의 이제 성장성 혹은 이제 PBR이라든지 여러 가지 밸류업 기대감 때문에 먼저 오른 게 있어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방어주의 성격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길게 봤을 때는 괜찮지만 오늘의 혹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좀 노리는 투자에는 약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에너지 관련주 시세 연속성이 있을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오늘 대명에너지와 같은 태양광 종목들 여기에다가 한국카본, 성광밴드 같은 LNG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유가가 급등하니까 이런 대체 에너지들이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습니다. 시세 연속성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약한 것 같아요. 예, 뭐 CS 윈드라든지 뭐 이런 풍력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뭐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고,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이제 지금 대표 기업들 국내 비중이 높은 거죠. 예, 국내 대통령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를 좀 더 이 기회에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냐 이런 발언 때문에 상한가 갔다가 오늘은 오히려 지금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거든요. S-오일조차도 지금 강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단기에 지난번에 한 17만 원 역사적 고점을 만들고 떨어졌다라고 하면 지금은 오히려 뭐 방산 관련주들조차도 지금 빠지고 있죠. 네. 예, 그 얘기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 이슈가 갑자기 트럼프가 이제 전쟁 그만할래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죠. 음. 예, 그럴 거에 대한 또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쪽은 뭐 중장기로 보실 거면 조금 이제 지나고 나서 보셔야 되고요. 어차피 전력 관련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지금 유효하다 투자가. 그래서 저는 뭐 신재생 에너지건 뭐 원전이건 전기를 생산하는 모든 섹터들은 지금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다음은 결국엔 전기일 텐데 그 긴 흐름으로 보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려고 들어가시는 거는 무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코스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일이면 코스닥 액티브 ETF가 상장됩니다. 그동안 새로운 우려가 약간은 있었지만 오늘 워낙 또 빠진 탓에 오히려 상장 이후에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내일 코스닥 액티브 ETF 상장을 앞두고 코스닥을 지금 남은 오후장에 공략해보는 건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남은 오후장에 만약에 공략을 한다면 저는 반대고요. 네. 막상 이제 내일 출시되고 나면 실제로 포함되는 종목과 그렇지 못한 종목의 희비가 엇갈리면서 차익 매도 물량이 한 차례 크게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담아내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좀 찬성하는 바라서 결과론적으로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지만 타이밍 쪽으로는 오늘 오후보다는 내일 이제 발표 이후 내일 종가 무렵에 한번 접근을 하시는 건 어떻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건희 대표님의 오늘 탑픽주는요? 예, 포스코 인터내셔널 갖고 나왔고요. 이거는 오. 이제 뭐 시대 흐름에 맞춰서 오, 예, 단기 대응하시라고 갖고 나온 거예요. 네. 결국에는 제가 뭐 제 단타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지금 보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구조적으로 지금 당분간은 좋을 수밖에 없다. 천연가스 관련돼서 지금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서 좀 8만 원 밑으로 빠지면 사셨다가 또 한 8만 5천 원 되면 팔고 이런 이제 트레이딩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태성 본부장님의 탑픽주는요? 네, 저도 SK 이터닉스라고 하는 에너지 관련주를 가지고 왔는데요. ESS 에너지 저장 장치는 지금이 아니더라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22,000원이라는 가격대 손절 라인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이터닉스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